안녕하세요. 금전도사 호테오TV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 책 중에 이 돈 없이 111세까지 살아버린다면 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소개를 한 바가 있고요. 월급쟁이 노후준비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에서도 제가 소개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펀드 ETF보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을까? 라는 것이고요.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은 책에서 읽으셨고 저에게 설명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펀드나 ETF 투자보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을까? 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약 13, 14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이런 질문들을 특히 많이 받을 시기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맞은 최근 1년간은 특히나 개인들의 투자 성과가 아주 좋았던 시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투자 실패 확률이 매우 낮은 그런 시장 상황이었죠. 이런 장의 특징은 아주 뛰어난 안목을 지니고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수익률이 꽤나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 굳이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이 몰빵도 아니고 분산 투자되는 펀드나 ETF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인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분산 및 종목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투자 자금에서 직접 투자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여러 종목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측면 때문이 아니라요. 일단 투자를 하려면 정보를 수집을 하고 대상을 선정한 뒤에 이 추적 관찰, 즉 흐름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요. 종목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이 아니라 소수의 종목에 투자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고른 그 소수의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잘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약 3,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개인이 그 중에서 몇 종목을 골라서 투자시장에서 이 수익률을 낼 확률하고 이 펀드를 통해서 약 50여 개에서 100여 개 정도의 분산 투자에서 그 평균값이 상승할 확률하고 비교했을 때 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선택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투자 성공을 가져올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숫자 얘기를 하면요. 3,000개에서 예를 들어서 5종목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와 3,000개에서 약 50여 개에서 100여 개 종목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50여 개에서 100여 개를 골랐을 때 투자 성공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5종목을 정말 잘 고른다면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000분의 5라는 그 확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 확률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3,000분의 5라는 숫자보다는 3,000분의 100이라는 숫자가 숫자상으로 훨씬 더 무난한 성공 확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내 시장도 이런데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즉 해외 시장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커질 것이고요. 즉 여러분들이 골라야만 하는 그 소수의 종목에 대한 선택 가능한 범위가 너무나 넓어서 그 중에서 아주 성공적인 투자 종목 몇 개를 골라낼 확률은 사실 성공 확률이 대단히 좀 떨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피킹 리스크, 즉 선택 성공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투자 시장에서 나의 투자 성공 확률을 높여줄 때는 이 피킹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개별 종목 투자가 아니라 펀드나 ETF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과 분야에 대한 분석과 흐름만 고려해도 훨씬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좀 숫자 비교를 해드리면요. 개별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3,000개라는 숫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골라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종목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3,000분의 5라는 숫자가 성공을 해야 되는 확률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업종을 고르는
즉 ETF나 펀드로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을 선택을 한다면요, 국내에 있는 업종 분류는 네이버 기준으로 약 80여 개입니다. 즉 80여 개에 1만 잘 맞춰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세요? 3000분의 5와 80분의 1, 이 두 숫자 중에서 어떤 게 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의미 이해하시겠죠? 사실 종목을 잘 고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부양 정책과 재정 정책이 쏟아지는 그러한 시기에는 종목을 아주 잘 고르지 못해도 투자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제가 받은 그런 질문과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고른 이러한 소수 종목과 ETF나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특정 시기에는 개인이 고르는 게 더 수익률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개인이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이 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이 등락이 심할 경우, 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개인이 고른 몇 가지의 종목의 그 하락할 확률하고 이 펀드나 ETF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수치를 비교해보면 이 간접 투자나 이 분산 투자한 종목들의 이 평균 가격 하락이 훨씬 더 덜합니다. 그래서 투자 실패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개인이 이 ETF나 펀드처럼 많은 종목에 분산을 하여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돼요. 개인이 만약 여러 종목,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한다라면 시간 문제나 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펀드나 ETF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가 고른 이 주식이 끝없이 상승한다라는 전제하에 이 주식 투자 수익률을 펀드가 따라오지 못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내가 아주 좋은 주식을 잘 고른다라는 전제하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게다가 그 흐름을 끝까지 잘 관찰해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 브레인과 시스템을 갖춘 금융회사들보다 이 개인의 선택이 훨씬 뛰어나다는 보장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고객분들이나 지인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하는 그런 주제 중 하나인데요. 바로 노동력과 에너지, 시간입니다. 이 펀드와 ETF 등의 간접 투자를 할 때에는 개별 종목들처럼 끊임없이 데이터 분석이나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나에게 비용을 받는 금융회사에서 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어떤 분야나 섹터 또는 어떠한 자산운용사가 어떠한 철학으로 잘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뒤에 소수의 그러한 종목들만 투자할지 말지만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000분의 1이 아니라 8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종목만 잘 고른다고 끝이 아니라 이 종목만 잘 고르면 뭐 데이터 분석이나 추적이나 흐름 관찰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개인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예측은 있을 수가 없고 끊임없이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실제로 대응을 또 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런 대응이 없다면 그만큼 나의 투자 실패 확률은 올라갈 것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과정들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쏟아야 됩니다. 개별 종목 투자의 성공 확률과 이 투여해야 하는 자원까지 고려하였을 때 이 펀드나 ETF 투자의 절대적인 수익률의 크기는 작을지라도 이 적은 자원 대비 투자 효율성은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해야 한다라고 가정하였을 때 회사 생활도 하셔야 되고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자기 개발까지 이러한 삶의 균형까지 잘 잡으시면서 투자 생활까지 병행하신다라고 하였을 때 과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하실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매우 고단한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신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건 아니신지, 내 본업의 능력 향상 개발이나 직업에 대한 업무 집중도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투자가 아니라 이 단기간의 투기로 인해서 부를 축적해서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재산을 소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을 지켜나가면서 이 투자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나는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자산이 만족할 만한 규모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직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소득도 훨씬 더 많아져 있을 거예요.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내가 직접 일해서 버는 소득이 합쳐진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펀드 그딴 거 해봐야 뭐 수익률 얼마나 되겠어? 그러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이 펀드 수익률은 매년 평균적으로 8에서 11% 사이를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중에서 잘 고른 펀드를 선택하였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추천하고 블로그에서도 추천하고 오랫동안 추천해온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는 펀드가 있는데요. 2020년에 낸 성과는 약 35%의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이 너무 별로라서 직접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누리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는 꽤나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에 대한 생각이 강하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투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투여해야 하는 자원을 고려한다면 간접 투자가 가성비가 매우 좋고 성공 확률도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간접 투자를 더 추천하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